왜 자살하지 않는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카미의 철학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문득 낯설게 느낄 때가 있죠. 어제도 똑같이 출근했는데 오늘은 왠지 어색하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생각이 들 때 말이에요. 카미는 이런 순간을 부조리라고 불렀습니다. 익숙했던 일상이 갑자기 낯설게 다가올 때 세상이 나와 멀어진 듯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우리는 늘 이유를 찾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해하죠. 하지만 세상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만 남고 우리는 더욱 혼자가 됩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전혀 따라주지 않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스스로 묻게 되는 순간입니다. 카미는 말합니다. 이 감각이 바로 철학의 시작이다. 삶은 낯설고 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된다. 삶은 무의미한가? 그렇다면 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카미는 충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살하지 않는가?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카미는 자살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죠. 그렇다면 이유는 뭘까요? 삶이 무의미하다면 차라리 끝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카미의 답은 단순합니다. 자살은 회피일 뿐이라는 겁니다. 삶의 무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눈을 돌리는 선택이죠. 부조리를 직면할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무의미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생겨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삶이 의미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미는 부조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반복되는 하루가 지겨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순간, 바로 그때 느끼는 공허가 부조리의 진짜 얼굴입니다. 카미의 철학은 어렵고 무거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과 닿아 있습니다. 매일 같은 출근길, 끝없는 업무, 그리고 되풀이되는 하루 속에서 우리는 모두 이 질문 앞에 서죠.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아무 의미도 없는가? 카미는 말합니다. 삶은 본래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바로 부조리와 맞서는 첫걸음입니다. 부조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문득 찾아오는 낯설, 바로 그것이 부조리입니다. 매일 가던 출근길이 어느 날 갑자기 어색할 때, 늘 보던 동료의 얼굴이 왠지 낯설게 느껴질 때, 바로 그때 부조리가 조용히 우리 마음을 파고듭니다. 카미는 말했습니다. 부조리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한 순간에 갑자기 다가오는 감각이다. 무대에 서는 배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늘 오르던 무대, 익숙한 조명, 같은 대사와 같은 동작. 그런데 어느 날 그 무대가 낯설게 보입니다. 어제와 똑같은데도 갑자기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배우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왜 이 연극을 반복하지? 이 질문이 바로 부조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출근 준비를 하고 지하철에 몸을 싣고 책상 앞에 앉아 일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잡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됩니다. 익숙한 하루가 어느 날 갑자기 낯설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부조리를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조리가 단순한 권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심하거나 지루한 게 아니라 세상 자체가 갑자기 이유를 잃은 듯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왜 나는 매일 같은 일을 할까? 내가 반복하는 행동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카미는 이 감각이야말로 인간과 세계 사이의 불일치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합리적으로 설명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계는 침묵합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방인처럼 느껴집니다. 세상과 내가 분리된 듯 외롭고 낯선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전혀 돌아오지 않을 때, 최선을 다했는데도 보상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세상이 아예 대답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더욱 혼란에 빠집니다. 부조리는 이렇듯 삶과 세계의 균열에서 태어납니다. 인간은 설명을 원하고 세계는 침묵으로 응답합니다. 이 간극이 바로 부조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조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언제든 마주할 수 있는 감각입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문득 고개를 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조리는 마치 그림자 같습니다.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다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카미는 말합니다. 부조리는 피할 수 없다. 그것은 인간과 세계가 맺고 있는 관계 자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의 의미를 요구합니다. 세상은 그 요구를 외면합니다. 그 긴장, 그 불일치가 곧 부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도 가끔은 이런 기분 느끼지 않으셨나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부조리를 마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카미는 철학에서 가장 충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삶은 무의미하다. 그렇다면 왜 자살하지 않는가?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을 깊은 생각에 빠뜨렸습니다. 정말 삶이 의미가 없다면 차라리 끝내는 것이 나은 선택 아닐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카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무의미해도 자살은 해답이 아니다. 그는 자살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자살은 용기가 아니라 삶에서 도망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삶의 본질을 외면하는 최악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살은 부조리를 없애지 못합니다. 오히려 삶 자체를 없애버려 부조리와 맞설 기회를 빼앗습니다. 카미는 말합니다. 부조리를 제대로 인식할 때 우리는 오히려 살아야 한다고, 삶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야말로 진짜로 사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매일 느끼는 피곤함, 반복되는 하루의 지겨움, 때로는 이유 없는 불행. 이 모든 것이 모여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카미는 묻습니다. 정말 그게 답일까?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건 삶을 끝내고 싶다는 뜻일까? 그는 자살이 아니라 삶과 맞서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삶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요. 왜냐하면 삶이 의미 없다는 것은 외부가 정해준 가치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지위 같은 것들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삶은 본래 무의미하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의미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카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삶이 무겁게 느껴질수록 자살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렬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카미는 말합니다.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그 무의미를 끝까지 바라보라. 그 침묵과 허물을 직면하라. 거기서부터 진짜 삶이 시작된다.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힘든 순간일수록 도망가고 싶지만 그 순간을 끝까지 버티면 다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삶의 고통을 인정하고 무의미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다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카미가 말하는 철학입니다. 자살은 도피지만 살아가는 것은 반항입니다. 무의미한 세상 속에서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선언. 이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그러니 카미의 질문은 우리를 흔들지만 결국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삶은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가겠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무엇이 원인인지 끊임없이 묻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왜? 라는 질문을 반복하죠. 왜 하늘은 파랄까? 왜 비가 내릴까? 왜 사람은 죽을까? 이 질문은 평생 이어집니다. 성인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세상이 왜 불공평한지 묻습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에 원인과 결과를 찾으려 합니다. 법칙을 세우고 논리로 세상을 설명합니다. 과학은 발전했고 많은 현상을 이해하게 되었죠. 병의 원인도 자연의 원리도 점점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늘어놓아도 마음속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치명적인 병이 있다고 합시다. 의사는 원인을 설명합니다. 세포의 문제, 유전자 결함, 과학적 이유를 말하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왜 우리 아이인가? 이 질문에는 과학이 답하지 못합니다. 전쟁을 보십시오.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뉴스를 보며 우리는 묻습니다. 왜 저 아이들이 희생되는가? 왜 저 사람들이 고통받는가? 세상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이 침묵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인간은 의미를 원하지만 세계는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답을 갈망하지만 세계는 침묵으로만 일관합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부조리를 느낍니다. 내가 원하는 답과 세상이 주는 침묵 사이의 간극. 이 불일치가 부조리의 본질입니다. 카미는 말합니다. 부조리는 인간 안에 있는 것도 세계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둘 사이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불협화음이다. 즉, 인간은 설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세계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 만남의 순간 부조리가 얼굴을 드러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 때,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세상이 무심하게 굴 때, 그때 느끼는 허탈감이 바로 부조리입니다. 세상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예기치 못한 불행,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덮칩니다. 우리는 왜라고 묻지만 세상은 그냥 그렇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 차가운 대답이 우리에게 큰 절망을 줍니다. 하지만 카미는 이 사실을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인간은 갈망하고 세계는 침묵한다. 그 불일치 속에서
우리는 부조리를 인식한다. 이 깨달음은 아프지만 동시에 중요한 진리입니다. 삶이란 원래 그렇게 불완전하고 세계는 우리의 기대를 절대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침묵 앞에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그 침묵을 직면할 것인가. 카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계는 인간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조리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찾습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답을 주는 듯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독교는 말합니다. 인간은 원죄를 지녔기에 고통받는다. 하지만 신이 우리를 지켜본다. 언젠가 천국에서 보상받을 것이다. 불교는 또 말합니다. 삶은 고통이지만 깨달음이 있다. 집착을 버리면 자유로워진다. 이처럼 종교는 삶의 불행에 설명을 부여합니다. 혼란스럽고 답답한 우리 마음을 어느 정도 달래주는 힘을 줍니다. 그러니 힘든 순간일수록 사람들은 종교를 찾습니다. 교회나 절을 향해 나아가며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카미는 달랐습니다. 그는 종교를 깊이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주는 답은 결국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만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기에 종교는 삶의 부조리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저 잠시 위로만 줄 뿐이죠. 마치 진통제처럼 고통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 채 잠시 잊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카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종교도 결국 도피다. 자살이 삶에서 도망치는 것이라면 종교는 의미 없는 세상에서 눈을 돌리게 만드는 도피라는 겁니다. 물론 종교는 큰 힘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속에서 삶을 견디고 희망을 찾습니다. 카미도 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었습니다. 그 희망이 진짜일까? 아니면 우리가 만든 환상일까? 종교가 주는 위로는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지만 부조리 그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침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미는 종교의 위안을 거부합니다. 희망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똑바로 바라보고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에 기대는 순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조리 앞에서 눈을 가리고 가짜 위안에 머물게 되죠. 카미는 말합니다. 삶은 본래 무의미하다. 그렇기에 종교의 약속도 결국 허상일 뿐이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을 버려야만 비로소 진짜 삶을 살 수 있다.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니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 당연히 불안한 마음이 들겠죠. 하지만 카미가 전하고 싶은 것은 희망을 버리면 절망만 남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희망이라는 외부의 기대를 버릴 때 오히려 우리는 내 삶을 스스로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가 정해주는 의미 대신 내가 만든 의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조리를 직면하는 유일한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힘든 순간마다 신의 위로를 찾고 싶었던 경험, 그것이 헛된 도피라고 하면 조금 서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카미의 말은 결국 인간을 더 강하게 만드는 선언입니다. 종교적 희망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지탱하라. 그것이 부조리를 이기는 길이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된다고 느껴지신 적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분비는 지하철에 몸을 싣고 사무실에 도착해 책상 앞에 앉아 업무를 시작합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일을 하고 퇴근 시간이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녁을 먹고 잠시 TV를 보다가 다시 잠자리에 들죠. 그리고 다음 날 또다시 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이 과정은 너무 익숙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익숙함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 하루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이 우리 마음을 조용히 파고듭니다. 카미는 이런 순간을 시지프 신화와 연결했습니다. 시지프는 매일 돌을 산 위로 밀어 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돌은 정상에 도달하자마자 다시 굴러 내려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무의미한 형벌. 시지프의 모습은 현대인의 일상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일을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끝없는 과제를 처리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늘 비슷합니다. 끝없이 쌓이고 다시 시작되는 일의 연속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지칩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스스로 묻게 되죠. 이 무력감이 깊어질수록 삶은 더 무거워집니다. 출근길 발걸음이 한없이 느려지고 퇴근길엔 공허함이 남습니다. 카미는 이런 일상을 부조리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 말합니다. 삶은 마치 기계처럼 돌아가고 우리는 부품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질문해도 세계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침묵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루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일어나 다시 출근해야 합니다. 다시 업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반복은 괴롭지만 동시에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삶은 본래 무의미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나름의 의미를 만들어갑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도 동료와 나눈 짧은 대화, 작은 웃음 하나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나요? 혹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가족과 밥을 먹는 시간, 잠시 음악을 듣는 순간 이 작은 경험이 삶을 지탱합니다. 카미는 말합니다. 삶은 본래 반복이고 무의미하다. 그러나 그 무의미 속에서 우리가 작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시지프는 돌을 밀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존엄을 찾아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순간의 의미를 붙잡습니다. 그러니 일상의 무의미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반복되는 하루가 지겹지만 그 속에서 작은 위로와 짧은 행복을 발견할 때 삶은 다시 살아갈 힘을 줍니다. 현대 사회는 자극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제 시지프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봅시다. 그리스 신화 속 인물 시지프. 그는 신을 기만한 죄로 영원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의 형벌은 단순했습니다. 거대한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일이었죠. 하지만 바위는 꼭대기에 닿자 언제나 다시 굴러 떨어졌습니다. 시지프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또다시 바위를 밀어야 했습니다. 끝이 없는 형벌, 아무 의미도 없는 반복. 그것이 시지프의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불쌍하다. 너무 잔인하다.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카미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신화를 다르게 읽었습니다. 시지프의 모습에서 인간의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나요?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다음 날도 똑같습니다. 돌을 올려도 다시 굴러 떨어지듯 우리가 하는 일도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면 새로운 보고서가 생깁니다. 과제를 마치면 다시 새로운 과제가 시작됩니다. 시지프의 바위처럼 우리의 일상도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작은 시지프입니다. 돌을 밀고 다시 돌을 맞이하며 끝없는 반복 속에 살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카미는 말합니다. 시지프의 진짜 교훈은 절망이 아니라 반항이라고. 시지프는 자신의 운명을 압니다. 아무리 바위를 올려도 결국 굴러 떨어질 거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바위를 붙잡고 또다시 올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시지프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정면으로 직시하는 용기 있는 인간입니다. 카미는 말합니다. 우리는 시지프를 행복한 사람으로 상상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행복은 결과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과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바위가 정상에 도달하는 순간이 아니라 다시 바위를 붙잡고 밀어 올리는 그 과정 속에서 시지프는 존엄을 찾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워도 그 속에서 작은 의미를 발견하면 삶은 새로운 빛을 가집니다. 아이와 나눈 짧은 대화, 동료와 웃은 순간, 작은 성취 하나가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듭니다. 삶은 시지프의 바위처럼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시지프가 바위를 올리듯 우리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시지프 신화가 주는 교훈입니다. 삶은 무의미하지만 우리가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제 중요한 개념 반항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카미는 말했습니다. 삶의 무의미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바로 반항이라고. 반항은 흔히 싸우거나 저항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카미가 말한 반항은 단순한 거부가 아닙니다. 반항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태도입니다. 무의미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무의미 속에서 끝까지 살아내려는 의지입니다. 시지프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돌이 굴러 떨어질 걸 압니다. 그러나 다시 바위를 붙잡습니다. 그 순간 그는 반항하는 것입니다. 패배를 알고도 포기하지 않고 끝이 없음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카미가 말한 반항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승산 없는 싸움 같아도 끝까지 해본 적,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지켜낸 적, 바로 그것이 반항의 정신입니다. 반항은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맞서 의미를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끝까지 살아가는 선택입니다. 이런 반항은 때로 스포츠 정신과 비슷합니다. 이미 큰 점수 차로 뒤지고 있어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끝까지 치르는 선수들, 결과는 패배일지라도 그들의 태도는 존경받습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항상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와 고통이 많죠. 그러나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삶을 존엄하게 만듭니다. 카미는 말합니다. 자살은 도망이고 종교는 환상이다. 그러나 반항은 현실이다. 반항은 눈을 가리지 않습니다. 삶의 무의미를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살아가겠다. 이 태도는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삶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무의미를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순간을 붙잡는 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의 반복일 뿐이죠. 하지만 그 작은 일들 속에서 웃고 울고 사랑하며 우리는 삶을 이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반항입니다. 반항은 삶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삶을 더욱 강하게 붙드는 일입니다. 세상의 침묵 앞에서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미는 말했습니다. 반항하는 인간만이 진정 자유롭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 속에서 삽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돈, 높은 자리, 사람들의 인정이 아닐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좋은 학교에 가야 한다. 안정된 직업을 가져야 한다. 높은 지위를 얻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더 좋은 성적을 위해, 더 높은 연봉을 위해, 더 큰 집과 더 좋은 차를 위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게 과연 진짜 내 삶의 의미일까? 카미는 말합니다. 이 모든 외부의 기준은 사실 환상에 불과하다. 세상이 정해준 가치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가 강조한 태도는 바로 무심함. 무심함은 차가운 무관심이 아닙니다. 삶을 외면하는 냉소도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의 기대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힘입니다. 사회가 말하는 성공에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억지로 무언가를 했던 순간, 즐겁지도 않은 일을 그저 인정받기 위해 해왔던 경험. 그럴 때 마음은 공허합니다. 아무리 성과를 얻어도 내 안은 채워지지 않죠. 하지만 기준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외부가 아닌 나 스스로에게 가치를 두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내가 의미 있다고 여기는 일,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카미가 말한 무심함은 세상에 대한 포기가 아닙니다. 타인의 인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의미를 만드는 태도입니다. 이 무심함은 우리에게 큰 해방을 줍니다. 학위, 지위, 재산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선택일 뿐이죠. 그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허락해주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는 무심함 속에서 옵니다. 외부의 허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느낍니다. 삶은 본래 무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가치도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무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심함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선택한 순간, 내가 만든 의미 속에서 삶은 새롭게 빛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삶의 마지막 지점, 죽음을 생각해 봅시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권력이 커도, 아무리 젊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보편적 운명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의식할 때 우리는 삶의 진실을 더 깊이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언젠가 나는 사라지겠지. 그렇다면 지금 하는 일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죽음을 바라보면 세상이 정해놓은 규범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높은 자리, 많은 재산, 화려한 명예와 인기, 죽음 앞에서는 모두 사라집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보여주는 건 세상의 기준이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 기준에 매달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죠. 죽음을 의식하면 삶은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억지로 남의 기대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나?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두고 싶나?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매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빛납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는 거창한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가올 성공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의 의미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벽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창입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우리는 순간순간을 붙잡게 됩니다. 카미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직시하는 순간 모든 규범은 힘을 잃는다. 그리고 인간은 자유를 얻는다. 죽음은 삶을 무의미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더 강렬하게 만듭니다. 죽음은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지만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자유를 느낍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껴보셨을 겁니다. 큰 병을 겪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삶이 달라 보이지 않던가요? 평범한 하루가 기적처럼 느껴지고 사소한 순간이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죽음은 바로 이런 깨달음을 줍니다. 삶은 짧기에 더 소중하다. 삶은 끝이 있기에 더 뜨겁다. 죽음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부조리와 무의미, 반복과 반항, 무심함과 죽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삶이 이렇게 무의미하다면 왜 여전히 살아가야 할까요? 카미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라. 삶은 본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열정입니다. 삶에 대한 열정은 거창한 목표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순간에서 옵니다. 아침 햇살을 느끼는 일, 따뜻한 커피 한 잔, 친구와의 짧은 대화, 가족과의 웃음 속에 삶의 열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이 작은 순간들이야말로 삶을 뜨겁게 만드는 힘입니다. 카미는 말했습니다. 시지프가 끝없이 돌을 밀어 올리듯 우리도 끝없는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삶의 열정은 결과가 아닙니다. 끝없는 반복 속에서도 스스로 의미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삶은 언제나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통과 실패, 무의미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자체가 이미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입니다. 삶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때로는 무겁게 짓누르고 때로는 이유 없는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 걷고 다시 웃고 다시 내일을 살아갑니다. 이 반복 속에서 삶의 열정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루를 살아낸 경험. 그 순간이야말로 삶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삶은 무의미하지만 그 무의미를 껴안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자유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삶에 대한 열정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고통이 있어도, 허무가 있어도, 그럼에도 살아가는 의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미의 말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시지프를 행복한 사람으로 상상해야 한다. 시지프가 끝없이 바위를 밀듯 우리도 끝없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열정을 발견합니다. 삶은 무의미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부여한 의미는 더없이 빛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삶을 사랑하는 열정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카미의 철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부조리와 무의미, 자살과 종교의 유혹, 반복과 반항, 무심함과 자유, 죽음과 해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에 대한 열정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정을 따라오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삶은 분명 무겁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은 지겹고 예상치 못한 고통은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때로는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허무가 몰려오기도 합니다. 카미는 이 순간을 부조리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원하지만 세상은 침묵으로 대답합니다. 이 간극 속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다음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살은 도망입니다. 삶을 끝내며 부조리를 외면하는 길입니다. 종교는 달콤한 위안입니다. 잠시 안식을 주지만 현실을 끝내 바꾸지 못합니다. 카미가 제시한 길은 다릅니다. 도망치지 않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 부조리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 시지프가 돌을 올리듯 우리도 매일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비록 돌은 굴러 떨어지지만 다시 붙잡고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존엄과 자유를 찾습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가 때로는 너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카미의 철학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삶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그 무의미 속에서 나는 여전히 살아간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버텨냈다면 이미 시지프처럼 삶의 열정을 실천한 것입니다.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불완전하고 언제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웃고 사랑하고 작은 기쁨을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조리를 껴안고 살아가는 힘입니다. 삶을 사랑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작은 시지프입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도 스스로 의미를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어떤 규범보다 어떤 가치보다 더 빛나는 힘을 가집니다. 그러니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다시 바위를 밀어 올리듯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세요. 그 자체가 바로 삶을 향한 반항이고 삶을 향한 열정입니다.